자, 이제 58페이지 지대와 도시 공간 구조. 자, 그 중에 첫 번째 할 게 뭐냐. 예, 지대부터 보시는데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지대 논쟁이란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전학파와 누가 있습니까? 신고전 두 개 있는데 다른 내용은 아예 볼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겁니다. 첫 번째, 요걸 시험에 꽤 많이 내죠. 토지와 자본을 구별할래 말래.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뭐 있습니까? 신고전은 구별하지 않는다. 이유가 이겁니다. 고전은요, 토지는 인간들이 절대 만들 수 없는 부정성 측면. 즉, 이 말은 토지는 절대 뭐 있습니까? 예, 투입도, 즉,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은 뭐 있습니까? 우리 이 물건 만들 때 더 많은 양을 더 적게 투입할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얘는 토지는 절대 뭐 있습니까? 추가 투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추가 투입이 되는 결국은 성격이 다르니까 이건 두 개 구분한 거고, 밑에 있는 신고전 아까 설명했지만 이거죠. 토지도 용도 다양성 측면에서 공급량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토지이든 자본이든 둘 다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니까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는 결과 이건 구별하지 않고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따라서 이때 뭐 토지를, 즉 토지 대가 지대를 보는 성격인데 얘는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땅은 절대 만들 수 없는 부정성 측면 때문에 지주가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볼 때 잉여로 봅니다. 잉여. 같은 말이 뭐예요? 불로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반대 것보다 뭐 있습니까? 밑에 있는 신고전은 절대 잉여가 아니라 뭐로 보는 거예요? 생산비, 생산 요소로 본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요. 이때 고전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묻거든. 리카도. 그럼 중요한 것은 뭐 있습니까? 리카도의 지대랑선 잉여로 본다. 이런 말 먼저 아시라고.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전학파 보는 시각 중에서 특히 자, 우리 농업지대 보니 크게 세 명이 있죠? 있는데 요 지대 공식을 먼저 기억하실 건요. 지대란 공식이 뭐예요? 곡물 가격에 생산비 뭐예요? 차액이 지대죠? 여기 무슨 지대? 차액지대. 여기에다 한 개 더 추가할 수 있죠, 그죠? 예, 운송비가 더 추가된다. 이게 뭐라고요? 예, 위치지대. 이렇게 먼저 구분하시는데 특히 우리 차액지대 설명한 게 누굽니까? 리카도고 그 다음에 위치지대 누가 설명한 거죠? Tnet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특히 T넷을 찾으시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개 말씀되지. 지대 원인 자체가 뭐냐 묻거든. 얘는 무슨 차이? 생산비 차이. 이런 것만 딱 정리하시고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위치, 즉 T는 항상 무슨 차이? 운송비 절약이 차이다. 즉 항상 운송비를 가지고 장난치면 무조건 이건 예, T는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있죠? 마르커스의 뭐죠? 절대지대. 그래서 항상 절대란 말은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 발생한다. 그래서 지대 원인 자체가 뭐라고요? 개인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리카도하고 그 다음에 막스 비교해야 되죠. 그런데 항상 묻는 게 한계지. 한계지의 지대가 있을 것인가 묻는 거요. 그래서 잘 알지만 리카도는 지대 있습니까? T네는요. 저기 막스는요. 여기에 문제 다예요. 핵심은. 어쨌든 항상 여기다 계속 움직이시라고. 무조건. 자, 그 외에 나머지 현대적 의미의 지대는 좀 이따 하고요. 자, 문제를 먼저 가보자고요. 자, 문제 가보니까요.
1번 갑니다. 1번. 문제 1번. 키워드 뭐냐? 지대 논쟁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토지 사용 대가 지대를 갖다 뭐 있습니까? 저와 같이 비용, 생산비이냐, 아니냐.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잉여분이냐, 아니냐, 잉여분입니다. 의 핵심을 두고 있다. 이 말 뜻이죠. 고려하시고요.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고전은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였으며, 이런 토지는 뭘 봅니까? 자연적 특성이죠. 지대는 뭐라고요? 불로소득 잉여분을 간주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요. 생산요소 대가이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요소 비용, 생산비를 보는 거죠. 누가? 신고전이. 4번요. 핵심, 자, 이 차액이죠. 비옥도 또는 뭐 있습니까? 수학 체감 법칙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한다. 여기 보세요. 이 묻는 겁니다. 생산물, 곡물 가격이 100원인데 생산비 100원 들어서 지대 얼마요? 0이죠. 지대가 0인 게 뭐라고? 한 개지.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말을 갖다 그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차액 지대는 곡물 수요가 증가되면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쭉 설명되어 있는데, 자, 가보자고 이제. 한계지를 기준해서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가 뭐라고요? 요게 지대죠. 자, 다시 보세요. 이거 묻는 거의 말 표현이. 자, 일단 얘를 항상 한계지나 무조건 이건 결국 맞다 보시는데, 현재 곡물이 있죠. 토지에 대한 등급이 잘 보세요. 1등급치,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는데, 이럴 때 각각 있는 주어진 토지마다 토지 생산량, 즉 곡물 생산량이 전부 다 최대 100가마씩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때 보니까요, 곡물 쌀 한 가마니 만드는 생산비. 자, 생산비가 보니까요, 1등급치는 8만원, 2등급은 뭐 있습니까? 10만원, 12만원, 14만원 더 간다죠. 근데 이때 만약에 곡물 수요가, 잘 보셔야 돼요. 곡물 수요가 50가마가 필요하면 결국은 사용되는 등급 몇 등급? 1등급이죠. 최대 생산량이 100가마는 1등급은. 그래서 이때 보니까 지대가 얼마냐 묻고, 자, 일단 곡물 가격이 얼마예요, 이제? 항상 뭐든지 곡물 가격은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 한계제 있는 생산, 지금 마지막 현재 1등급 쓰고 있죠? 이게 곡물 가격이야. 그러면 이럴 때 지대가 얼마 되냐 물었을 때 우리 지대 공식은 뭐죠? 곡물 가격에다가 생산비 차이입니까? 현재 보면 얘는 얼마입니까? 생산비가 8만원. 곡물 가격? 그럼 결국은 지대형이지. 자, 만약에 이제 곡물이 150가마 정도 필요해요. 150가마. 그럼 1등급 쏘고도 부족하지. 최대량이 100가마니까. 그 다음에 2등급 쓴단 말이지. 그럼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이 2등급이죠. 2등급제 있는 여기가 뭐라고? 생산비. 1등급제 곡물 가격 얼마요? 네. 자, 다시 곡물 가격 8만원이죠? 아, 생산비가. 이 차이가 얼마라고? 여기 결국 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네, 여기 있는 지대 된답니다. 2등급 현재 뭐 있습니다. 생산비, 저 곡물가 10만원인데 생산 얼마요?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마지막 이용되는 한계지보다 비역도 좋은 요 차이 뭐라고? 여기 지대입니다. 거기 있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한계지를 기준해서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 이게 뭐냐? 지대다. 7번요. 자, 같은 말이죠. 비옥도, 수학체감, 니카도. 10번. 지대는, 자, 차액 지대 누가 말한 거지? 니카도지? 니카도는 고전, 악파, 신고전. 고전. 자, 지금 말해 고전, 악파, 항상 지대가 뭐라고? 잉여분. 자, 9번 문제. 키워드. 비옥도 나있어. 무조건 누구? 니카도 무슨 지대? 차액 지대. 11번. 마르커스 절대지. 자, 절대는 중요한 말은 첫 번째,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는 발생한다.
자, 11번. 항상 같은 말이죠. 체열등제도 지대가 존재한다. 그죠? 13번. 소유 자체만과 지대 발생한 누구? 절대지대. 14번. 자, 이 공식하신 매상고액에다가 생산비와 운송비 뺀 거 보세요. 자, 요게 매상고액, 생산비, 운송비 뺀 거 누구? T네. 그죠? 그 다음, 14번. 자, 14번은 T내는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 따라서 위치 지대설. 15번요. 자, 작물과 경제 활동에 따라 한계 지대 곡선은 달라진, 이게 중요한데, 자, 요거 제가 앞으로 계속 쓸 건데요. 여기 보세요, 이제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T네는요, 원래 독일 사람인데, 여기 도심 있는데, 각각에 있는 농작물에 대한 한계지가 달라요. 한계지가 이렇게 달라진다. 원래 총 6개 띠가 있어요. 여기 도심이고, 도심 건교 농업, 목재, 윤작식, 삼포식, 곡초식, 그 다음에 목장을 되어 있어요. 원래. 그래서 각각에 있는 이 농업, 이 업종마다 마지막 이용들은 한계 좀 달라집니다. 요걸 다시 제가 그림 그리면요, 이렇게 된다고. 도심이 있고, 원래 T는 굉장히 큰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대평원에 있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실제 이렇게 이 경작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지대 곡선을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도심 건교 농업. 이게 뭐죠? 목재. 얘가 뭐 됩니까? 윤작식, 삼포식 등등.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 말이 현재 우리 쓰고 있는 15번. 15번. 자, 이 그림 좀 더 설명할 겁니다. 꽤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거.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15번은 결국은 T넷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16번 갑니다. 중심지가 딱 나오지. 나오는 순간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T네. 운송비에 있다, 운송비. 중심지에 가깝다. 보세요. 여기 중심지 아닙니까? 가깝다. 운송비 적게 들지. 지대가 비쌀 거 아니에요. 비싼 만큼 집약적, 지방적. 집약적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말한 게 T네. 자, 17번. 위치 지대에 따르면 지대가 중심지에서 거리에 멀어질수록 뭡니까? 자, 점점 멀어집니다. 지대는요, 떨어지겠죠. 왜? 운송비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18번 갑니다. 비옥다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위치지대 개념을 가지고 현대적인 입지이론의 기초를 적용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현대지대 곡선은 요 말 대신에 교통비란 용어를 쓴답니다. 똑같은 용어인데. 이 말 아닙니까? 이게 현대지대인데 여기 있는 요걸 이 결국은 응용이 누굽니까? T넷 모양까지 다시 변형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그지? 원래 T넷을 뭐라 했으면 지대란 것은 곡물 가격의 생산비에다가 운송비 차이 쓰는데 현대지대 곡선은요, 지대는 곡물 가격의 생산비에다가 요 말 대신 교통이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현대지대지. 그래서 거기 있는 말 뜻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개념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현대적인 입지 이론을 기초를 제공했다. 이게 누구냐? T넷. 자, 일단 요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19번부터 이제 나머지 30번까지 설명할 겁니다. 자, 요건 다시 앞장 갑니다. 앞장에 도시지대. 자, 도시지대 중에서 중요한 건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갈로 1번 도로교통의 발달은 통과. 두 번째 있는 갈로 2번 입찰지대 곡선. 여기 중요하거든요. 입찰지대 곡선. 자, 여러분 입찰지대 곡선 해보자고요. 입찰지대 곡선. 여기 보세요. 자, 이 글입니다. 요건 3개 마시면 돼.
현재 도심에서 외곽에 나가는데 이게 지대. 각 산업들마다 지대 지불 곡선은 달라진다. 응? 각 산업들마다 지대 지불 곡선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모양과 요 같은 모양이지. 이걸 좀 단순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보니까 얘는 T낸의 이론을 갖다 뭐 한 거요? 뭐 한 거요? 응용한 거라고.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거기 설명되어 있는데, 자, 요거 묻는 겁니다. 아니, 왜 A, B, C에 있는 지대 곡선 차이가 있냐 묻는 거예요. 자, 거기 있죠, 그죠? 그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동그라미 2번 기억하시고, 각 산업들마다 기업의 지대 곡선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반드시 순형가, 같은 말, 잉여분, 같은 말, 초가인이지. 초가 이윤 차이지 절대 이 말 대신 매출액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이거요. 응? 그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기억하셔야 되지. 자, 3번 가보고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자, 도심 안쪽에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A, B, C 누가 차지하지? 얘 가장 뭐하지? 겁경사인 기를 갖고 있다. 자, 요 두 개 꼭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세 번째, 네 번째입니까? 곡선. 자, 곡선상의 점에서는, 자, 요거 묻는 겁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현재 보니까, 요 지역, 한번 해보자고요. 현재 보니까 요것만큼 현재 A는 초과인이 100원 발생한대. B는 요것만큼 초과인이 발생한대. 요것만큼 C는 초과인이 발생한대. 만약에. 그래서 이 말이 아닙니까? 각 산업들마다 지대 곡선 차이가 있는 것은 요게 뭐라고? 초과인 차이죠. 순형가. 근데 이제는 입지 경쟁이 붙으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요 지역은 얘가 차지하겠지. A가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초과이윤이 발생되어진 만큼 뭐 준 거요? 뭘 준 거야? 초과이윤 100원 발생해서 요것만 똑같이 지대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초과이윤이 발생한 만큼 동일한 금액을 지대를 주었으면 나한테 이제 초과이윤 발생하면 초과이윤 발생합니까? 이제 여기서? 안 하지. 그러니까 이 말은 각 지대 곡선이 이미 초과이윤이 소멸된 거지.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지대 주었으니까. 이 말은 결국 초과이윤이 발생했다. 이 말은 결국 뭐 발생하는 겁니까? 정상이윤만 존재한다. 이게 4번. 됐죠? 그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그 세 개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차이가 있는 것은 순형가 차이. 지대 곡선 상에서는 이미 초과인 만큼 지대를 주었기 때문에 정상이윤만 발생한다. 그 다음에 도심 안쪽에 토지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급경사인 기울기 갖고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런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갈로 3번 갑니다. 도시 지대와 생산 요소의 대치성이 있죠? 이거 할 건데요. 자, 세 번째 묻는 이 생산 요소 간에 대체성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 다른 거 있지만 다 알 필요 없으니까. 첫 번째 이거 묻는 겁니다. 우리 보통 도심 안쪽은 건물 짓는 건축비가 더 비쌉니까? 아니면 땅값이 더 비쌉니까? 외곽 지역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생산 요소 간의 상대적 가격 차이 때문에 때에 따라 어떤 지역은 토지를 많이 투입하고 어떤 지역은 자본을 많이 투입한다. 이 자본은 건물 짓는 건축비입니다. 자, 다시요.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도심 지역은 뭐를 많이 투입한다고요? 땅값 비싸지? 그러니까 땅을 적게 투입하고 고층건물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고층건물 같은 말이 뭐죠? 자본을 많이 투입한다 이거지. 외곽 지역은 훨씬 더 싼 게 무엇입니까? 땅값이지.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투입한다 이 말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우린 이런 걸 말하는 이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토지에 대한 자본의 투입 비율 또는 대체성이라는 용어를 쓴다 합니다. 우리 A에 대한 B는 토지분의 자본이지. 그죠? 그러면 도심은 자본을 많이 투입한다 이 말은 분모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토지보다 자본 많이 투입하는 거지. 이 말은 대체성이 크다 적다. 크다. 외곽적은 토지를 많이 투입하지. 분모가 더 큰 거지. 이 값이 분모가 더 크면 이 전체 값이 작아지겠지.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 대체성은 그만큼 얘는 뭐 있습니까? 낮다,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이나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목장업을 하는 분들은 넓은 땅이 중요합니까? 높은 건물이 중요합니까? 목장, 토지죠. 금융업은 건물이지.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자본과 토지의 투입 비율이 어떤 데는 자본 많이 투입, 어떤 데는 토지를 많이 투입할까지 물었을 때 두 개의 생산 요소 간의 상대적 가격 차이 또는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종류의 차이 때문에 이걸 먼저 아시고 두 번째 요거 도심과 외곽물로서 이 값만 알고 있으면 된답니다.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 어디 가는가 하면은 뒷장에 보니까요 나와 있는 게 자 19번부터요 19번에 갑니다. 생산 요소 간의 대체성은 그럼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 차이에 따라 달라지며 또 생산 요소 상대적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20번은 그냥 통과합니다. 항상 토지 자본 대체성 우하형입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뭐 큰 의미 없습니다. 21번 마찬가지요. 그냥 넘어가시고 22번 갑니다. 그런 결과 토지에 대한 자본 결합비는 무조건 도시 뭐요? 높다. 외곽은 낮다. 같은 말 23번 토지에 대한 자본 투입 비율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높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 대체성이 크다. 자, 열어보시고요. 24번부터 있죠. 24번, 25번 갑니다. 24번 갑니다. 입찰지대. 단위 면적당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자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뭐랍니까? 뭐가 0이 될 때까지? 여보세요. 여기 있잖아. 나 지대 지불할 거야. 그럼 지불한 것만 뭐요? 이 값이 다 지불할 때까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과인이 뭐요? 0이 된다. 이 말은 정상이윤이 존재할 때까지만. 정상이윤만 존재할 때까지만. 그러니까 초과인이 0이 될 때까지 뭐 있습니까? 예, 투입한다. 되는 수준인 지대. 이 말은 결국은 초과인과 같은 말이 지대. 그 다음 25번 단일 도시에서 상업용 이 토지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난 것은 상업용 토지용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생산물 단위당 한개 운송비는요 크다. 다시 도심 부근이죠. 네, 적기 때문에. 자, 요거 묻는 거 보세요. 왜 상업이 도심 안쪽까지 묻는 거요? 자, 상업은 제일 중요한 게 고객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수가 많은 지역이 도심 안쪽 외곽. 얘가 1000명이 있어, 고객이. 여기 10명이 있어, 외곽에. 한 명당 이렇게 이동되는데 운송비가 10원 들어간대. 그러면 만약에 상업 저기 점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1000명 와야 되지. 그럼 결국 많은 비용 들어가요. 여기다 있자면 뭐 있습니까? 10원 곱하기 10명 아닙니까? 비용 얼마요? 100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게 훨씬 적게 됩니까? 도심이지. 그죠?
1000명이 점포가 있으면 외곽각에서 10,000원 정도 운송비 수반되지만 10명이 도시 만축할 때 10원 들어가면 여기에 총 100원 들어갈 거예요. 운송비가 더 적기 때문에 도심지역 간다. 이런 거예요. 됐죠? 요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자, 26번 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마살이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준지대. 준지대. 이런 준지대 뭐냐? 자, 이런 보세요. 지대란 것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인간이 땅을 만들 수 있어? 없죠, 그죠? 아까 했던 지대는 결국 불로서 되면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 결과 이 땅에 대해서 하자보수 들 리가 없어요. 그런 결과 땅을 갖고 있습니다는 계속 뭐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추가 비용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국은 공장 같은 기계를 갖다 새 기계를 금방 설치하지. 하면 하자비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갈 거야. 일정 기간 동안, 단 짧은 시간 내는. 물론 이제 점점 이 기간이 장기되면 서서히 이 기계 노후되겠죠? 노후화되면 그때 추가 비용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걸 한번 설치하면 단기간에 뭐 있습니까? 추가 하자 보수 비용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마치 토지처럼 뭐 있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매달마다 여기 있는 수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냐? 마치 이 지대에 따라간다 해서 준지대 이 말이 뜻이 표현이.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마살은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뭐랍니까? 준지대. 자, 얘는 항상 앞에 단서부터 있어야 돼요. 일시적, 일시적, 단기적. 장기는 무조건 기계 노후화되죠. 그건 아니에요. 단기 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같은 맥락이 뭐냐? 27번 갑니다. 고정생산 요소 공급량. 단기적으로 뭐 있습니까?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준지대 성격이 있다. 이거죠. 28번. 자, 핵심이 뭐예요? 28번. 준지대. 뭐라고 아까 설명했던 거 아닙니까? 고정생산 요소가 일시적으로 지대의 성격이 있는 게 준지대. 자, 그 다음에 29, 30번은 마찰 비용 이론인데 여러분들은 절대 29, 30 같이 뭐 있으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 나죠. 마찰 비용 나오면 무조건 통과. 정답 전혀 관계없는 지문이다.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말. 헤이그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에 도심이고 외곽이 있으면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도심지역은 지대가 뭡니까? 지대가 비쌀 거 아니에요. 외곽 가면 점점 지대 떨어지죠? 그죠? 자, 운송비, 교통비는 도심에서 외곽 나면 점점 올라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여기 운송비. 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요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있어요. 요 C 지역. 자, A 지역은 운송비 얼마요? 0이지. 여기 있는 A 지역은 지대가 100원 더 간다. 100원. 만약에 100원 더 간다. 자, B 지역 가보자고. 여기 아닙니까? 요것만큼 운송이 들어갔지. 운송비가 여기 20원 들어갔어. 그러면 지대가 여기 있는 100원짜리가 20원 주는 거야. 그럼 운송이 저기 지대 얼마 됩니까 이제? 80원이야. 다시 C 지역 보니까 이만큼 지대가 현재 80원 들어갔어. 그럼 여기 있는 운송이 80원 들어갔어요. 80원 들어가면 지대는 요 80만큼 빠진다고. 그럼 지대는 얼마 되겠습니까? 합치면 어느 지역이든 요 비용 차이 있어? 없지. 그래서 항상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운송비와 지대를 합치면 도심 전체 항상 균등하다 이 말이 말뜻이. 그런데 이렇게 보지 말고 항상 마찰 비용 이론 묻거든. 헤이겔은 반드시 뭐와 뭐 관계? 운송비하고 무슨 관계? 지대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런 말을 갖다 쓰게 돼 있어. 돼 있지만 한 번쯤 들어본 거지 이게 분명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대로 통과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29, 30번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63페이지 도시 공간 구조이론. 도시 공간 구조이론.
자, 도시 공간 구조 다는 보지 말고, 뭡니까? 저기 있는, 예. 요 그림 답게. 자, 요 그림 모양이 있죠? 무슨 이론? 누가 말한 거지? 응? 버제서. 한 번 더. 요렇게 설명된 거 있죠? 부채꼴이지? 부채꼴 같은 말이 선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CBD가 있는데, 여기 외곽 지역에 부심이, 이렇게 부심이 존재합니다. 핵이 여러 개 있죠? 이런 걸, 오케이, 다핵심 이론. 그림 자체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알 것은 뭐냐? 요 그림은 요 모양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 모양? 여기 누구 모양이에요? Tnen의 이게 농업이에요, 공업이에요, 이게? 농업지대를 뭐로 바꾼 거예요? 도시지대에 접목시킨 거지.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런 거 하셔야 돼. 자, 일단 여기 도심중 CBD 아닙니까? 동심어는 대부분 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심 안쪽에 있습니까? 외곽에 있습니까? 외곽이죠? 그러니까 고급 주거지가 외곽, 저급이 도심 안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볼 게 두 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 말 기억하시고. 자, 가장 중요한 건 교통이, 자, 접근성 할게.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누가 차지한다? 누가? 고수덕, 저수덕? 저급, 저수덕.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질병 등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된 지역은 도심 안쪽 외곽. 도심 안쪽. 세 번째. 도시가 있죠. 얘는 도시가 팽창할 때 옆에 있는 요 지역을 침범해요. 이렇게 침범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냐? 친입과 천이. 그래서 항상 도시가 성장할 때는 친입이란 말과 천이 과정을 통해서 확장되었는데 세 개 마시면 돼. 자, 두 번째. 선형 이론 갑니다. 자, 선형은 첫 번째 보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마치 부채꼴이죠. 그런데 항상 선형은 살기 가장 좋은 동네 누가 차지한다? 그 다음은요? 그런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예, 결국은 교통 등이 편리하다. 즉,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다른 거 이거? 달라이? 구분 잘 하시라고 이걸.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얘는 항상 도시가 성장할 때 결국 뭐에 따라서? 특정한 지역만 커지는 거지 이게. 그죠? 자, 요 두 개 핵심이. 자, 그 다음 다 핵심 가볼게. 자, 첫 번째 묻는 겁니다. 문제에서. 왜 핵이 이렇게 부도심 등이 형성될 것인가 묻는 거요. 맨 먼저 첫 번째 도심 지역에 뭐? 땅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핵이 분리되는 거지. 그죠? 분리되는데 재밌는 건 동종업종이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같이 있으면 이익이 있으니까. 왜 여기 있는 부도심이 분리될까?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업종이 뭐야? 이종 업종이 같이 있으면 손해죠. 즉 이해 상반. 즉 같으면 양립, 비양립. 비양립성 때문에
이렇게만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결국은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특징 다예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보자고 이제. 1번. 나오는 순간 딴 거 보지만 친입, 천입, 동심은 2번 통과, 3번 이런 3번이 이겁니다. 도시 공간 구조를 생태학적으로 여보세요. 모두가 여보세요. 생태 있는 자체 모습이거든. 있는 자체 모습을 설명했다. 이게 생태학적인 말뜻이.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 있는 놈은 동시만 생각하지 말고 선형등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래 보시고 뒷장 가볼까요? 자, 뒷장 T 내는 고리꼭 이론을 갖다 뭐해서 버젯의 동심은 이루는 뭐에서 뭐로? 농업 부분의 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 부분이지. 다시 할게요. 이래서 해야 돼. 네, T 내의 고리구 이론, 즉 고리구 이론 농업의 지대를 가지고 뭐 버젯의 동심이 이루는 도시 부분에 접목시킨 거다. 자, 그 다음에 5번요. 자, 곧 천이, 저밀의 곧 설럼과 빈민가지. 이건 도심 안쪽에 있어? 외곽에 있어? 안쪽에 있지? 그래서, 예, 중심지와 저수석 중간에 있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저미 지역은 고수석층 주거지보다 도심에 뭐요? 가깝다. 그러니까 어쨌든 못 사는 사람이 무조건 도심 안쪽에 있습니다. 자, 7번 갑니다. 7번은 거주지의 분화 현상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여기 보세요. 자, 도시가 팽창이 이렇게 커지죠? 커진 내부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 내부 구조를 도시 팽창의 내부 설명한 거예요. 예, 그래 아시고. 참고 이런 거 틀린다면 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8번, 이건 중요하죠, 그죠? 중심지와, 자, 끝에 잘 보셔야 돼, 이거. 빈곤동이 적은 지역이야. 멀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거기 아마 답 틀렸어요, 제가 지금. 정답 제가 가깝다 써놨어요. 수정하시고, 멀어질수록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예, 9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동심원이에요, 동심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9번 하셔야 돼, 이거. 접근성 등이, 교통 등이 편리한 지역은 얘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면 왜 도시만 쪽이니까. 얘는 뭐 고수득입니다. 구분하시라고, 이거.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교통 편리 같은 말이에요. 자, 가보죠. 9번에 고용기회가, 자, 저수득층입니다. 자, 어떻게? 많고, 접근성이 뭐요? 양호한 지역에 주거지 선정한 누가? 저수득이. 동심원이지? 자, 다시 10번 비교하시라고.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수득층이 뭐예요? 높은 고수득층이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이 말은 접근성, 또 교통이 편리한 지가 아닙니까? 그걸 구분하시고요. 11번 갑니다. 호이터는 같은 거네요. 자, 고용기회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누가 간다?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써야 되지. 그죠? 12번 또 이 선형입니다. 선형은 아까 같은 말 아닙니까? 고수득층 주거지 이런 데 간다는 거지. 자, 13번 갑니다. 키워드 뭡니까? 교통망 확장. 누구? 선형. 14번요. 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를 야기시키는 교통 발달이지 소득 증가는 아니다. 맞습니까? 자, 이어부터 할게요. 다시 할게요.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교통입니까? 소득입니까? 네? 다시 보세요. 사람들은 집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 소득 대비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까지는 집을 선택한다고. 그래서 소득이 낮은 분은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도시만 쪽까지. 그죠? 결국 이 말하면 도시 공간 구조는 소득과 교통비를 둘 다 고려한다. 그만하시라고요. 15번. 자, 나와 있네. 첫 번째 호이터. 누구?
호이트 선형이론. 16번 갑니다. 해리서 율만 다의 기적. 핵은 몇 개란 거예요? 여러 개 전문화된 중심직. 같은 말 17번. 자, 18번 갑니다. 다핵심은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유사 활동 간에 집중되는 성향을 갖다가 다핵으로 설명했다. 맞죠? 거기 상기대 설명, 이것도 설명할 수 있죠? 요거 아닙니까? 다핵심은 지대 지불 능력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 외곽 나오기 때문에 이때 부호심 형성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같은 업종이 같이 모여서 부호심 형성될 것이고, 부호심이 분리되는 것은 뭐 있습니까? 요것 때문에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동시 설명하자 없어. 같은 맥락이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요. 다핵심 이론에서는 자, 유사 활동은 분산입니까? 집적입니까? 집적이지. 집적.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질 활동은 양립, 비양립. 비양립이죠. 19번 거 틀린 게 두 개 있지. 다시 자 밑에 답 수정해야 됩니다. 19번에 유사 활동 간의 집적 지향성 요거 들어야 되고, 이질 활동 간에 뭐 있습니까? 비양립성 등을 들 수 있다. 요건 수정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해리서 율만은 다핵심인데 집적 지향성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를 본다. 맞죠? 이 말 대신 이거 쓸 수도 있죠. 이질 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분산 지향령. 분산 지향령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를 볼 수 있다. OX. 집적 지향 대신 분산 지향령. 자, 집적 지향 대신 분산 지향령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를 본다. OX. 맞는 말이잖아. 자, 요건 뭐요? 같이 뭐 집적 지향령이지. 요건 뭐야? 분산 지향령이지. 그죠? 둘 다. 그래서 비록 거기 지문 나온 것은 집적 지향령 했지만 분산 지향에서 하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입지.